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봉축탑이 불을 밝히면서 서울 지역 봉축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도권 9개 대학 1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생 찬불 음악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년 문화포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불교 상담계 발언과 BBS 불교방송이 우리 사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통 회화를 전공한 MZ세대 박주희 작가가 조선 말기 왕실불화를 집중 조성했던 서울 흥천사를 새롭게 그려내며 첫 개인전을 이뤘습니다. 동남아 스리랑카 학인 스님들을 후원하는 바람일장학회가 현지 숲속 명상센터를 찾아 명상 수행을 체험하고 현지 병원도 방문해 후원금도 전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가량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봉축탑이 불을 밝히면서 서울 지역 봉축 일정이 본격화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는 특히 젊은 세대를 아우르면서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자리한 높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장엄등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형상화한 봉축탑인데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불, 복, 승! 땅거미가 질 무렵 불법승 구호에 맞춰 봉축탑이 도심을 환하게 밝힙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가량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봉축탑에 불을 밝히면서 봉축 행사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대자 대비의 가르침을 설하신 부처님의 뜻을 이어온 우리 한국 불교는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영원한 행복과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봉축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 스님도 함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 손에 연등을 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탑돌이도 하면서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온 세상이 지혜의 등불로 두루 비쳐 세계가 화합하고 인류가 평화롭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봉축탑은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은은한 빛으로 도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면서 봉축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신라시대 호국불교의 상징인 황룡사 9층 목탑처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도 전합니다. 불교는 종교이기 전에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든 정신이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가 더 많은 시민들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주는 종교 문화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명상마당과 청년 램지마당 그리고 축제의 백미 연등행렬까지 더욱 풍성해진 올해의 연등회는 종교와 세대, 국적과 인종을 아우르면서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경남 통영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16일 통영시 항남 오거리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동참 4부대중은 봉축탑과 장엄 등의 불을 밝히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을 밝히자라는 의미와 인류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신 부처님의 높은 덕을 찬탄하고 감사의
공양을 올리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축제인 것입니다. 천연기 통영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점등식 직후 석가모니 불 정근과 탑도리를 진행하며 생명 존중과 자비 나눔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도권 9개 대학 1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음성공양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젊은이들이 찬불가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 음악을 활성화하려는 축제가 청년 문화포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대순 기자입니다. 편안한 차림의 연주자들이 연습에 몰두합니다. 수십 명의 악기가 하모니를 이룬 아름다운 선율은 예불 7정례. 중앙대학교 이호성 학생이 지휘한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 동국대 박사과정 김성진 학생이 지휘한 퉁소협주곡 풍전산곡. 수도권 9개 대학 학생 120명이 출연하는 대학생 찬불 음악축제를 열흘가량 앞두고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연습실에서 막바지 조율이 한창입니다. 전문가 수준의 학생들이 출연해 음성공양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축제에 성공해 모두가 한마음이 됐습니다. 우선 대학생들이 모여서 찬불음악 축제를 한다는 그 자체가 고맙고 반갑고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불 7정례는 국악과 관현악으로 연주되고 판소리와 민요 전공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흥겨움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나비춤과 승무가 어우러지며 볼거리를 더합니다. 예불 음악을 특히 칠정예를 국악 관현악으로 연주하면서 각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판소리나 민요나 이런 전공하는 학생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건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한국불교 전법포교 활성화가 화두가 된 지금 이번 대학생 찬불 음악축제는 청년 전법을 위한 또 다른 문화포교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데서 의미를 더합니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학생이 전법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찬불 음악 축제를 함으로 해서 전공자들이 대학생이니까 그 학생들이 전법운동에 앞장서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문화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대학생 찬불 음악축제는 이달 2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진행됩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조계종 불교상담계 발언과 BBS 불교방송이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불교상담계 발언 부원장 혜연 스님과 성기홍 BBS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 BBS 본사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생명존중 자살 예방 몸 마음 쉼 사업 생명살림법회를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살림법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길을 잘 만들어서 큰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통 회화를 전공한 MZ세대 박주희 작가가 600년 조선 왕실 원찰 서울 흥천사를 새롭게 그려내며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조선 말기 왕실 불화를 집중 조성했던 흥천사는 이제 불화소를 운영하면서 신진 작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조선왕실 원찰 흥천사가 더없이 단정해 보입니다. 옅은 새끼와와 흥선 대원군의 편액이 걸린 진녹색의 대방은 싱그러워 보입니다.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회화를 전공한 94년생 MZ세대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흥천사입니다. 이번 흥천사 풍경도 이번에 제가 느꼈었던 따뜻한 감정이라든지 온화한 감정들을 담아가지고 전통회화 기법을 토대로 이제 색다르게 현대적인 시선으로 담아서 새롭게
풀어내 보았습니다. 박주희 작가의 개인전 광경, 불심의 풍경은 다음 달 18일까지 흥천사 전법회관, 북카페 갤러리 2층에서 열립니다. 마음을 푸근히 감싸주는 나무하소, 사슴 등을 만날 수 있는 숲과 문수동자와 보현동자 등 새로운 시선과 색감이 눈길을 모읍니다. 불화의 바탕을 둔 이 같은 작품들이 세상과 만난 건 주지스님이 당연직 소장으로 운영되는 반세기 역사의 흥천사 불화소 덕분입니다. 19세기 말 화승 완호당 낙현 스님에 의해 시작돼 중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 보유자 월주 원동문 스님을 거쳐 현재도 화맥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예, 흥천사는 5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흥천사 불화소가 있습니다. 월주 원동문 스님을 비롯한 김용호 선생님, 김석권 교수님까지 현재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흥천사에서도 불화소가 앞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세대에게 불교 미술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조선말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첫 왕실 원찰 흥천사의 중흥을 이끌었고, 이 시기 흥천사에서 극락 구품도와 아미타 불회도 등 왕실 불화가 집중 조성됐습니다. 극락구품도는 1885년에 왕실의 후원으로 조성되어 왕실 친족들이 극락왕생을 염원했던 왕실 발언 불화라는 점과, 두 번째, 화면을 구등분한 화면 분할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는 태조 이성계가 맨 처음 지은 사찰이 흥천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가면 언젠가는 서울시를 얘기할 때 여기에 반드시 흥천사와 함께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MZ세대 작가가 그린 불심의 풍경이 조선왕실 원찰 600년의 역사를 새롭게 비추고 있습니다. 서울 흥천사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바라밀장학회 스님과 불자들이 찬란한 고대 불교 유적들로 가득한 스리랑카에서 성지순례 여정을 펼쳤습니다. 숲속 명상센터에서 수행에 참여하고 병원에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스리랑카 반시야가마 지역 거대한 산속에 자리 잡은 나우야나 명상센터. 바라밀장학회 회원 일행이 이곳을 찾아 참배합니다. 숲속으로 이어진 골짜기들을 따라 수행자들이 머무르는 작은 굿띠들 옆길을 걸으며 명상을 체험합니다. 이 명상이 주는 여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바라밀 장학회 이 지금 성지순례가 스리랑카 순례가 우리가 공덕도 쌓지만 지혜도 함께 개발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2000년 전에 지어진 현존하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불탑 아바야기리 대탑을 참배하고 2300년 전 인도 부다가야에서 모셔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리수 나무가 있는 스리마 보디사원을 참배했습니다. 이어 암벽을 파서 만든 5개의 동굴 안에 157개 불상과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가 남아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담불라 석굴 사원을 참배하며 인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지혜 가피를 내리소서. 최초의 폐업경이 만들어진 알루비아라 사원에서는 스님이 직접 폐업경을 만드는 과정을 참관했고, 스리랑카 최대 사찰 캔디 불치사에서 종정 스님을 친견해 법문을 들은 뒤 특별히 허락받은 부처님 치아사리를 친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장엄한 줄 알았더니 이 스리랑카의 불교는 더 이렇게 장엄한 모습이 이 동굴 속의 벽화라든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모든 벽화로 그려놓은 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다시 한번 불심에 대해서 일으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개원한 켈라니아 대학 부설 오마르간 전문병원을 찾아 견학한 뒤 대전 구암사와 연화사, 세종 송림사에서 각각 1,000만 원씩 출연한 3,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무급으로 일하고 있고 환자들도 후원금을 통한 무료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흔적이 온전히 남아있는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에서 바라밀 장학회 스님과 불자들은 저마다 신심과 원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대구종이 정부와 정당, 교육, 언론, 복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태구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동인 김형현 변호사와 강성용 법무법인 YK 대외협력본부장, 천우정 국회 정각회 사무국장 등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국회의사국 김명순 박사와 양병갑 소나무 종합건설 대표, 불교학자 차차석 교수, 홍승기 고려대 불자교우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종책자문과 종단의 대사회적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종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총무원장이 종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 태고종에 계시는 전 종도가 이 종단을 운영해 나갈 것을 서로 다짐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포교도량 가운데 하나인 대광명사가 개원 15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주지 목종 스님을 비롯해 신도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작은 샘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계곡에 물이 되고 강을 이루고 모든 바다의 근원이 되듯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함께 완전한 해탈 열반을 이루었을 때 그 모습은 곧 우주법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념법회에서는 평소 대광명사 발전에 기여해온 우수신도 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열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지난 2009년 목종 스님의 도심포교 원력으로 해운대에 개원한 대광명사는 무연고 희생자들을 위한 무보시 49제와 지역 소외계층 나눔 활동을 펼쳐왔고 주지 목종 스님은 부산 BBS 월요 법문을 진행하는 등 방송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14일 경주 간포에 위치한 K붓다빌리지에서 평화성취 대와불 몸속법당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몸속법당은 길이 33m, 높이 9m에 전체 면적 495제곱미터 규모로 내부는 황금색으로 덮여 있고 바닥은 연꽃으로 장엄됐습니다. 또 높이 3m의 관세음보살상과 성불 좌선대, 죽음 이후 49일간의 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부처님 극락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법당으로 꾸며졌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극락세계를 말하면서도 극락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좀 실제적으로 극락세계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우리 신도님들이 더욱더 신심을 내가지고 정진하지 않겠는가. 한편 다음 달 5일엔 3,000평 규모의 걷기 명상 공간인 심지대초원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제주 산방사가 지난 13일 제17회 나누는 효심 함께하는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제주 안덕면 지역 17개 경로단 어르신 1000여 명이 함께한 경로잔치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식사 대접과 선물 증정,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습니다. 산방사 거사림회, 목련불자회 등 신도들이 마련한 경로잔치에는 산방사 주지 벽공스님, 월라사 주지 도종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들과 제주 BBS 윤두호 사장, 윤봉택 서귀포문화원 원장 등이 함께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로잔치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안 계시면 내가 경로잔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만수무강 무탈하시고 이것저것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 봉축탑 점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 행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봉축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을 한지공예로 재현했는데요. 한 달간의 봉축 기간 동안 서울 도심을 오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황룡사 9층 목탑의 은은하고 신비로운 불빛이 깃들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불국토 세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